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 적대감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아무런 대상에도 적대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언가는 적대시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는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딜 가도 항상 적대감은 쉽게 발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생겨나려면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려면 그 공동체의 정체성에 반하는 다른 공동체를 상대로 적대감을 가지면서 내부적인 결집력을 다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그래서 이 적대감은 모든 개인들 속에 있고 또 모든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많이 퍼져 있는 생각은 프로이트의 이론은 너무 낡은 거 아닌가? 요즘에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의 생각이 거의 안 받아들여진다던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무조건 그런 건 또 아닌 게, 그러니까 물론 프로이트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비판받는 게 너무 성적인 에너지를 중심으로 인간의 모든 정신 현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 소위 너무 억가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꿈에서 길다란 것만 나오면은 다 성기에 빗대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제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도 당연히 비판할 점이 많죠. 왜냐하면 1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 100년 전에 다른 과학 분야의 주장들도 다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 만큼 당연히 프로이트도 비판될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주장했던 사람이고,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생각이 겉으로 쉽게 관찰되는 그런 명시적인 이성이라든지 명시적인 뭐 배고픔, 목마름, 잠 자고 싶음, 이런 그런 겉으로 쉽게 보이는 그런 욕구들 이상의, 그것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있는 그런 에너지들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과 여러 생각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쉽게 관찰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더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20세기의 사상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여전히 프로이트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아주 깊은 곳을 이루고 있는 그런 힘 중에 하나로 적대감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적대감 말고 공격 본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적대감 없이는 프로이트는 인간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깎아내리고 싶어 하고, 무시하고 싶어 하고, 착취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괴롭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다, 그런 결과로서의 정신 상태를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히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결과로서 나타난 적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로 느끼고 이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적대감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놓여 있는, 이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로서 작용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적대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겉으로 표출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아주 깊은 차원의 적대적인 그런 에너지가 표출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제로 싫어하는 심리 상태로 표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누군가를 정말로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동으로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꼭 인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대상을 굉장히 적대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그런 적대적인 에너지가 향해서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다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더라도, 프로이트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내면을 향해서 그런 공격성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게 죄의식이라든지 양심 같은 현상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죄의식이나 양심은 내 안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그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장치니까요. 프로이트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 게, 이 기독교 문화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경구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경구고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는 말인데, 프로이트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야 사랑을 하지 뜬금없이 왜 사랑을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웃을 사랑하려면 뭐 이웃이란 게 꼭
실제로 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타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타인을 사랑하려면 그 타인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되게 뭐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면모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되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준다거나, 이런 하여간 우리가 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원인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어떤 타인이 있다고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이거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프로이트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웃을 기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으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꽤 저는 맞는 말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본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같은 데서 사람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럼 마주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계를 갖게 되잖아요. 경계심을 가진 상태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지,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마주한다고 해서 100% 마음이 열려서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향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경계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공격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적대감으로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이견의 여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이트는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사랑의 그런 에너지를 기반으로 바라보는 때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적 대상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사랑의 에너지로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만큼이나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에너지에 반대되는 파괴의 에너지, 어떤 부정의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적대감을 너무 자유롭게 표출하고 살다 보면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가 않겠죠.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분열적이어서 이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의 문화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 문화는, 그러니까 컬처라는 표현을 쓰는데, 쿨투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명으로 거의 번역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보다는 조금 더 문명이란 뜻에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인간의 문명은 항상 그 적대감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발전을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경구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최대한 좀 통제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이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공격성이 그냥 그대로 얌전히 눌려 있냐? 그게 절대 아니다라고 프로이트는 주장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공격 본능은 억압되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또 이 사회도 그걸 어느 정도 항상 허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항상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자주 허용되는 적대감 중에 대표적인 게 프로이트가 작은 차이들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작은 차이들의 나르시시즘은 제3자가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 차이를 가지고 나와 나의 공동체와 다른 쪽의 공동체를 나누고, 나 쪽은 되게 나르시시즘적으로 좋아하고 상대 쪽은 되게 차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뜻합니다. 프로이트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아주 만연해서 되게 자주 관찰되는 그런 적대감은, 그러니까 나와 아주 다른 대상이어서 되게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나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대상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서로 싫어한다든지, 남독일이랑 북독일이 서로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서로 싫어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걔네 그냥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조그만 차이를 가지고 서로 편을 나누고 제일 공격하고 적대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생각하기에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공격 본능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꾸 커지는 과정에서 만약 사람들끼리 자꾸 사랑의 에너지를 기반으로만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뭉치라라고 그런 방향으로 통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공격 본능을 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결국에 그 공격 본능을 표출하면서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원래는 같은 사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할 수도 있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랑 선을 긋고, 어느 선에서부터는 그 공동체를 나눠서 저쪽을 싫어하고 내 쪽을 좋아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주장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분석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퍼지던 공산주의에 대한 건데요. 프로이트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유지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이제 인간이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론적으로 일단 찾아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서로 싫어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야 되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는 되게 평화로울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겨나서 내 것과 상대편 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유재산을 없애면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이미 이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하고 이 세상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프로이트가 보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공산주의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하려는 이유는 정말로 그 이론이 좋고 그 이론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일단 나랑 가까이에 있는데 나랑 조금 다른 저런 부르주아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싫어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려는 그런 에너지 때문에 공산주의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질문을 하는 게 과연 부르주아가 진짜로 없어지게 되면 공산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는 무엇에 적대감을 표출하면서 그 사회를 유지시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지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시면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당연히 적대감을 바탕으로 결속이 되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사실 대부분 공동체들이 그렇겠지만 또 특별히 그런 적대감의 측면이 대두되는 그런 공동체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 중에 어떤 공동체가 가장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내부적인 결집을 다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